며느리의 선언.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양원 알아봤어요. 며느리 수진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명절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식탁에서 내 생일상 앞에서요. 74번째 생일이었어요. 케이크 하나 없었어요. 미역국도 며느리가 끓인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끓였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둘째 아들 민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첫째 아들 민수는 미국에 있어서 영상통화로 참여했는데 카메라를 껐어요. 손자 준호만 할머니 생일인데라고 작게 말했어요. 일찍 일어나기만 하면 뭐해요? 어차피 할 일도 없잖아요. 수진이가 덧붙였어요. 할 일이 없다고요? 73년을 살았는데요. 두 아들을 키웠는데요. 밤낮 없이 일해서 대학 보냈는데요. 그리고 어머님, 죄송하지만 집에서 냄새가 좀 나요. 노인 냄새요. 노인 냄새. 내가 냄새가 난다고요? 그날 밤 아무도 제 생일 축하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민호는 엄마 미안해요만 반복했어요. 민수는 통화를 끊었어요. 손자 준호만 몰래 제 방에 와서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속삭였어요. 그날부터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일주일 동안요. 아니, 정확히는 10일 동안요. 커튼도 열지 않았어요. 밥도 먹지 않았어요. 물만 마셨어요. 화장실 갈 때만 겨우 일어났어요. 73년을 살면서 가장 무서웠던 게 뭔지 아세요? 죽음이 아니에요. 아침이에요. 눈을 뜨는 거예요. 왜냐면요. 눈을 뜨면 생각나거든요. 노인 냄새, 요양원, 할 일도 없잖아요. 매일 그 말들이 귓가에서 맴돌아요.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눈을 뜨고 싶지 않았어요.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했어요. 다시는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했어요. 제 이름은 은나예요. 73세, 과부, 두 아들의 엄마. 그리고 며느리에게 버림받은 시어머니예요.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그 며느리가 어떻게 내 앞에 무릎을 꿇었는지, 그 며느리가 어떻게 선생님이라고 부르게 됐는지, 73세 할머니가 어떻게 1000명의 리더가 됐는지 하는 그 이야기예요. 당신도 혹시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었거나 들었던 적 있나요? 요양원 가세요. 냄새 나요. 할 일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73세에도 83세에도 우리는 복수할 수 있어요. 아니, 복수가 아니에요. 승리예요. 여러분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이것은 한 명의 할머니가 아침을 무기로 세상을 바꾼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시작해요. 그날 나는 결심했어요. 며느리에게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보여주겠다고. 새벽 5시 알람, 남편의 기침 소리. 2019년 11월 3일 새벽 5시, 남편 영수가 마지막 숨을 내쉬었어요. 은나야, 미안해. 먼저 간다.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50년이에요. 5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 사람이 먼저 일어나 밥을 지었어요. 냄비에서 찌개 끓는 소리. 은나야, 일어나. 아침 됐어. 김치찌개 끓였어. 그 목소리에 눈을 떴어요. 그 밤 냄새에 하루를 시작했어요. 50년 동안요. 당연한 줄 알았어요. 영원할 줄 알았어요. 남편은 나보다 5살이 많았지만 건강했거든요. 나는 90살까지 산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폐암이었어요. 발견했을 땐 이미 사기였어요. 6개월 시한부였어요.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 날 아침, 습관처럼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옆자리를 만졌어요. 차가웠어요. 비어 있었어요. 영원히 차가울 자리였어요. 부엌으로 나갔어요. 냄비가 그대로였어요.
어젯밤 제가 라면 끓여 먹은 냄비였어요. 쌀독을 열었어요. 쌀이 바닥났어요. 남편이 항상 쌀을 사왔거든요. 이제 내가 사와야 하는구나. 여보, 불렀어요. 여보, 쌀 떨어졌어. 사와야 돼. 또 불렀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영원히 대답이 없을 거예요. 그날 처음 생각했어요. 차라리 나도 함께 갔으면. 그날부터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일어났어요. 하지만 부엌에 가지 못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TV만 봤어요. 뭐가 나오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소리가 있어야 했어요. 집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첫째 아들 민수는 장례식 다음 날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공항에서 포옹하며 말했어요. 엄마, 제 일도 있고 애들 학교도 있어서요. 괜찮으시죠? 괜찮냐고요? 남편이 죽은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요.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떠났는데요. 하지만 말했어요. 그래, 괜찮아. 너 일 중요하지. 잘 가.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 민호는 차로 10분 거리에 살아요. 장례 직후 일주일은 매일 왔어요. 그 다음 주는 이틀에 한 번 왔어요. 그 다음 주는 일주일에 한 번 왔어요. 그 다음 달은 한 번도 안 왔어요. 어느 날 전화했어요. 민호야, 요즘 바빠. 응, 엄마, 미안해. 회사에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래, 괜찮아. 전화를 끊으려는데 뒤에서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또 어머님이세요? 오빠 너무 자주 전화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자주요?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는 게 자주라고요? 그날 밤 수진이한테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민호 오빠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회사 일도 바쁘고 애들 학원도 데려다 줘야 하고. 너무 자주 연락하시면 부담스러워 하세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하라고. 내가 뭘 이해해요? 50년을 같이 산 사람이 죽었는데. 밤마다 혼자 울면서 자는데, 아침마다 남편 없는 빈자리 보면서 밥도 못 먹는데, 이해하라고. 하지만 답장을 보냈어요. 알겠어요. 조심할게. 그리고 미안해. 내가 왜 미안해야 하지? 하지만 미안했어요. 살아있는 게 미안했어요. 아들한테 짐이 돼서 미안했어요. 그날부터 아들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두 달이 지났어요. 세 달이 지났어요. 아무에게도 전화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첫 겨울이 왔어요. 2020년 1월, 서울에 큰 눈이 내렸어요.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은나야, 밖에 눈 쌓였어. 미끄러우니까 조심해. 하지만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넘어졌어요. 현관 앞에서요. 팔이 삐었어요. 민호한테 전화하려다 말았어요. 너무 자주 연락하시면 일하는 수진이 말이 떠올랐거든요. 혼자 일어났어요. 혼자 파스를 붙였어요. 혼자 울었어요. 여보, 왜 나를 두고 갔어요? 혼자는 너무 힘들어요. 2월, 민호가 수진이랑 집에 왔어요. 명절도 아닌데 찾아온 건 3개월 만이었어요. 엄마 계세요? 응, 여기. 거실로 나갔는데 수진이가 코를 찡긋했어요.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머님, 집에서 뭔가 냄새 나는데요? 냄새. 아, 미안. 요즘 환기를 잘 안 했나 봐. 어머님 나이가 몇인데 집 관리도 안 하시고. 민호가 냉장고를 열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반찬이 다 곰팡이 났는데. 대답하지 못했어요. 한 달 전에 만든 반찬이었거든요. 혼자 먹으니까 남았거든요. 수진이가 화장실을 갔다 왔어요. 어머님, 화장실도 청소 안 하셨어요? 아, 미안하다. 어머님, 혼자 사시기 힘드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진이가 민호 귀에 속삭였어요. 작게 속삭였지만 들렸어요. 73년을 산 귀는 예민하거든요.
오빠, 이러다 큰일 나겠는데 요양원 진지하게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요양원. 나를 요양원에 보낸다고요? 73세예요? 정신 멀쩡한데요? 걸어 다닐 수 있는데요? 민호야,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네, 엄마. 나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민호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눈을 피했어요. 그날 밤 민호 부부가 돌아간 후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 나는 낯설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은 며칠째 같은 옷이고 얼굴은 수척하고 눈은 죽어 있었어요. 아, 나 정말 요양원 갈 사람처럼 생겼구나. 그날 밤 남편의 유품 상자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 수첩을 발견했어요. 내 인생을 바꿀 그 한 줄을. 남편의 마지막 선물 상자. 그날 밤 남편의 유품 상자를 열었어요. 시계, 안경, 지갑, 그리고 낡은 수첩 하나. 수첩을 펼쳤어요. 2019년 10월 27일. 사망 일주일 전에 쓴 글이었어요. 은나에게. 내가 먼저 가면 당신 혼자 일어나기 힘들 거요. 50년을 내가 깨웠으니까. 목소리 떨렸어요. 하지만 은나야, 당신은 꼭 일어나야 하오. 아침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니까.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당신이 눈을 뜨는 그 순간, 나도 함께 눈을 뜰 거요. 하늘에서 당신을 지켜볼 거요. 은나야, 절대 포기하지 마오. 당신은 강한 사람이요. 내가 제일 잘 알아. 당신은 며느리가 뭐라고 해도, 세상이 뭐라고 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요. 며느리가 뭐라고 해도. 남편이 알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남편이 다 알고 있었어요. 포기하지 마오. 아침을 포기하지 마오. 당신이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당신의 복수가 시작되는 거요. 복수요? 며느리에게 보여주오. 73세 할머니가 얼마나 강한지,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나는 당신을 믿소. 사랑하오, 은나야. 눈물이 났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남편 옷을 꺼내 안고 울었어요. 여보, 고마워요. 여보, 알겠어요. 일어날게요. 며느리에게 보여줄게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2020년 3월 15일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남편이 보던 그 아침을 보자. 그리고 진짜 시작하자. 복수를, 아니 승리를.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갔어요. 캄캄했어요. 커튼을 젖히고 창문을 열었어요. 창문 여는 소리. 3월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차가웠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때였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보랏빛, 주황빛, 분홍빛. 하늘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났어요. 73년을 살았지만 일출을 이렇게 본 게 처음이었어요. 50년 동안 남편이 깨워줬으니까 해는 이미 떠 있었고 그냥 일어나서 밥 먹고 하루를 시작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이 순간,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이 순간, 밤이 낮으로 변하는 이 순간, 죽음 같던 어둠이 생명의 빛으로 변하는 이 순간, 이게 남편이 말한 거구나. 아침은 선물이구나. 여보, 남편을 불렀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아침은 선물이에요. 그리고 나의 무기예요. 그때 옆집 박 할머니가 베란다로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은나 씨? 이 새벽에 웬일이세요? 놀란 목소리였어요. 아, 그냥 하늘이 예뻐서요. 그러게요. 나도 요즘 불면증이라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나는데 일출이 참 예쁘더라고요. 매일요? 네, 3년째요. 혼자 사니까 잠이 안 와서.
박할머니도 혼자였어요. 박할머니도 불면증이었어요. 나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었어요. 은나 씨, 내일도 이 시간에 일어나실 거예요? 박할머니가 물었어요. 네, 일어날 거예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매일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제 무기거든요. 박할머니가 웃었어요. 무기요? 무슨 무기요? 제 며느리한테 보여줄 무기요. 그날 수첩을 꺼내 적었어요. 남편이 쓰던 그 수첩에요. 2020년 3월 15일. 오늘부터 시작한다. 며느리에게 보여주는 거다. 73세 할머니가 얼마나 강한지. 노인 냄새 난다던 할머니가. 요양원 가야 한다던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여보, 지켜봐 줘요. 내가 승리하는 거. 그리고 다음날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어요. 일어났어요. 베란다로 나갔어요. 박할머니도 나와 있었어요. 어머, 은나 씨 정말 일어나셨네요. 손을 흔들었어요.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군가 내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3일째, 4일째, 5일째.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매일 일출을 봤어요. 매일 박할머니와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매일 수첩에 적었어요. 3일째, 일어났다. 며느리는 모를 거다. 5일째, 일어났다. 몸이 가벼워진다. 일주일째, 일어났다. 거울 속 내가 달라 보인다. 정말 달라 보였어요. 일주일 동안 매일 일어나 아침을 먹었거든요. 밥을 지었거든요. 세수를 했거든요. 옷을 갈아입었거든요. 3월 22일,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낸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엄마? 목소리가 좀 다른데 무슨 일 있어요? 민우가 놀라며 물었어요. 아니, 그냥 요즘 일찍 일어나서 밥도 잘 먹고. 엄마가요? 일찍 일어나요? 그럼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엄마 정말이에요?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였어요. 민호야, 엄마 이제 괜찮아. 요양원 안 가도 돼. 엄마 혼자 잘 살 수 있어. 전화를 끊고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며느리한테 보여주는 거야. 그날 오후 동네 경로당에 나갔어요. 3개월 만이었어요. 어머, 은나 씨. 오랜만이네요. 건강하셨어요? 얼굴이 좀 밝아 보이는데. 이순자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은나 씨, 요즘 뭐 좋은 일 있어요? 표정이 정말 달라졌어요. 아, 그냥 요즘 일찍 일어나거든요. 일찍? 몇 시예요? 새벽 5시요, 일출 보려고. 일출요? 순자 할머니가 부러운 눈빛으로 봤어요. 그 눈빛. 누군가 나를 부러워하고 있었어요. 요양원 가야 한다던 나를. 노인 냄새 난다던 나를. 순자 씨도 같이 하실래요? 제가 먼저 제안했어요. 저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그냥 일어나기만 하면 돼요. 그날 저녁 순자 할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은나 씨, 나도 내일 5시에 일어나 볼래요. 혼자가 아니구나. 둘이 아니구나. 셋이구나.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거다. 이게 며느리한테 보여줄 방법이다.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약한 할머니가 아니라 강한 리더. 3월 23일 새벽 4시 55분. 문자가 왔어요. 은나 씨, 일어났어요. 순자 할머니였어요. 저도요. 창문 열어요. 박할머니도 베란다에 나와 있었어요. 우리 셋은 서로 손을 흔들었어요. 10분 후 순자 할머니에게서 또 문자가 왔어요. 와, 진짜 예쁘다. 은나 씨 고마워요. 덕분에 오늘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수첩에 적었어요.
2020년 3월 23일. 오늘 순자 씨가 처음 일출을 봤다. 내 덕분이라고 했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이제 알았다. 며느리한테 보여줄 방법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다. 그래서 며느리가 부러워하게 만드는 거다. 저 할머니가 우리 시어머니라니 하고. 자랑스러워하게 만드는 거다. 여보, 지켜봐요. 내가 이기는 거. 그날부터 나는 단순히 살아남는 게 아니라 승리하기로 결심했어요. 2020년 6월 1일. 경로당 아침 행복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순자 할머니와 나 그리고 5명의 할머니들. 박 할머니까지 총 8명이 됐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서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도 좋은 아침. 오늘 하늘 정말 예뻐요. 다들 힘내세요. 그리고 경로당 게시판에 공지를 붙였어요. 아침 행복 모임 마이너스 회원 모집. 매일 새벽 5시 집에서 일출 보기. 서로 문자로 안부 나누기. 혼자가 아닙니다. 문희 은나 씨에게로. 첫날 3명이 연락 왔어요. 둘째 날 5명. 셋째 날 8명. 일주일 후 23명이 됐어요. 23명. 73세 할머니 은나의 아침 행복 모임이 23명이 됐어요. 그리고 그 주 일요일. 민호가 수진이 손자 준호와 함께 왔어요. 할머니, 준호가 뛰어왔어요. 준호야, 우리 준호. 안았어요. 수진이가 나를 빤히 쳐다봤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많이 달라 보이세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그래요? 네, 살도 좀 오르신 것 같고 얼굴색도 좋아 보이세요. 민호가 냉장고를 열었어요. 엄마 반찬이 가득한데요? 지난번엔 텅 비어 있었는데, 아, 요즘 친구들이랑 반찬도 나눠 먹고 그래. 친구들이요? 몇 분이나 되세요? 23명. 이 23명이요? 수진이가 눈이 커졌어요. 민호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머님이요? 23명이랑 친구세요? 수진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어요. 그 순간 기억났어요. 노인 냄새. 요양원. 할 일도 없잖아요. 미소 지었어요. 응, 우리 매일 새벽 5시에 같이 일어나거든. 새벽 5시예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응, 아침 행복 모임이라고 내가 만들었어. 수진이가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어요. 3개월 전 요양원 이야기를 하던 그 며느리가, 노인 냄새 난다던 그 며느리가 지금은 말을 잃고 나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 부러움이었어요. 어머님이 만드셨다고요? 응, 내가 리더야. 리더. 73세 할머니 은나가 리더예요. 요양원 가야 한다던 할머니가 정말 23명의 리더예요. 그날 저녁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그 모임이 정확히 뭐 하는 건데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일출 보고 서로 응원하는 거야. 와, 대단하시다. 수진아, 처음으로 며느리 이름을 불렀어요. 네, 어머님. 너도 해볼래? 수진이가 눈을 깜빡였어요. 저요? 응, 넌 젊으니까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전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건 상상도 못 하는데. 나는 73세인데 매일 일어나. 넌 40대잖아. 수진이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 순간 알았어요. 첫 번째 승리. 며느리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그날 며느리가 처음으로 나를 다르게 봤어요. 요양원 갈 할머니가 아니라 배울 만한 사람으로. 난 할머니. 2020년 10월 15일. 지역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은나 할머니님, 저희가 할머니 아침 행복 모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사로 쓰고 싶은데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기사요? 나를요? 물론이죠. 일주일 후 기사가 나왔어요. 일면 톱 기사였어요. 매일 새벽 5시 일출 보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바뀐 73세 김은나 할머니의 행복 만들기.
52명이 됐어요. 23명에서 한 달 만에 52명으로요. 기사 내용이었어요. 73세 은나 할머니는 5년 전 남편을 여의고 우울증에 시달렸다. 며느리로부터 요양원 권유를 받았을 정도로 삶의 의욕을 잃었던 그가 매일 새벽 5시 일출을 보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바뀌었다. 현재 은나 할머니가 만든 아침 행복 모임은 52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일 새벽 5시 일출을 함께 보며 서로를 응원하고 있다. 은나 할머니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며 73세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날 하루 127명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저도 하고 싶어요. 저도 들어갈 수 있나요? 은나 할머니님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신문 봤어요? 그래, 엄마 대단하세요. 진짜 대단하세요. 수진이가 신문 보고 울었어요. 울었다고. 왜?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대요. 요양원 이야기하고 노인 냄새 난다고 하고. 자기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엄마 수진이가 사과하고 싶대요. 사과? 민호야, 네, 엄마. 아직 일러. 아직 사과받을 때 아니야. 네? 엄마 이제 시작이야. 더 크게 만들 거야. 며느리가 정말 후회하게 만들 거야. 11월 아침 행복 모임이 174명이 됐어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30대, 40대 젊은 사람들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42세 김미영 씨가 문자를 보냈어요. 할머니, 저는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우울증으로 매일 아침이 지옥 같아요. 할머니 이야기를 신문에서 봤어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나는 73세인데 하고 있어요. 당신은 42세잖아요. 당신이 더 잘할 수 있어요. 답장을 보냈어요. 12월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은나 할머니님, 지역 어르신들 대상으로 아침 명상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데 자원봉사해 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그렇게 74세의 자원봉사자가 됐어요. 그리고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민호가 수진이, 준호와 함께 왔어요. 어머님 메리 크리스마스? 수진이가 뭔가를 들고 왔어요. 큰 상자였어요. 어머님, 이거요. 액자였어요. 신문 기사를 액자로 만든 거였어요. 73세 할머니가 시작한 기적. 그리고 수진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며느리가 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요양원 이야기하고, 노인 냄새 난다고 하고, 할 일도 없다고 하고,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며느리를 내려다봤어요. 어머님은 제가 생각했던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어머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174명의 리더세요. 저도 어머님처럼 되고 싶어요. 어머님 모임에 들어가도 될까요? 그 순간이었어요. 완벽한 승리의 순간이었어요. 일어나. 네. 일어나서 내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그게 시작이에요. 그날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진짜 승리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2021년 3월 15일 아침 행복 모임 1주년이 됐어요. 온라인으로 기념식을 했어요. 한라인 줌으로 327명이 모였어요. 안녕하세요. 은나 할머니님. 1주년 축하합니다. 85세 박정숙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작년 이맘때 죽고 싶었습니다. 우울증 약을 5년째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나 할머니가 같이 일어나요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약을 끊었습니다. 은나 할머니 덕분입니다. 42세 김미영 씨. 저는 이혼하고 우울증으로 매일 아침이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73세 은나 할머니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신다는 걸 알았어요. 창피했어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지금은 딸아이랑 같이 일어나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리고 수진이, 며느리 수진이가 말했어요. 저는 은나 할머니의 며느리입니다. 327명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1년 전 시어머니한테 요양원 가시라고 했습니다. 노인 냄새 난다고 했습니다. 할 일도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에 들어오게 해주셨습니다. 3개월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우울증 약을 끊었습니다.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은나 할머니는 제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제 선생님입니다. 나는 울었어요. 완벽한 승리였어요. 그리고 6월, KBA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은나 할머니님 아침마을에 출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전국 방송이요? 네, 은나 할머니님 이야기를 전국에 알리고 싶습니다. 7월 15일, KBA 아침마을 출연했어요.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73세의 아침 행복 모임을 시작해서 현재 327명의 리더가 되신 은나 할머니입니다. MC가 물었어요. 할머니 어떻게 이 모임을 시작하셨어요? 며느리가 저한테 요양원 가라고 했어요. 노인 냄새 난다고 했어요. 할 일도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보여주기로요. 73세 할머니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그게 무기였어요. 스튜디오가 조용했어요. 그리고 박수가 터졌어요. 방송이 나간 후, 그날 하루 3,847명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문자 폭주, 전화벨 폭주했다. 저도 하고 싶어요. 저도 들어갈 수 있나요? 은나 할머니 존경합니다. 9월 1일, 아침 행복 모임이 1000명을 돌파했어요. 1000명. 73세 할머니 은나가 만든 모임이 1000명이 됐어요. 그날 밤 수첩에 적었어요. 남편의 수첩에요. 2021년 9월 1일. 여보, 우리 해냈어요. 1000명이에요. 며느리가 무릎 꿇었어요. 며느리가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전국 방송 아침마을에 나왔어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아침은 무기였어요. 그리고 승리였어요. 고마워, 여보. 그리고 나는 깨달았어요. 이건 복수가 아니라 진짜 승리였다는 걸. 2022년 3월, 봄바람 불고 있는 아침. 아침 행복 모임 2주년이 됐어요. 1847명이 됐어요. 서울 올림픽 공원에서 오프라인 행사를 했어요.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가능했어요. 1847명 중 327명이 참석했어요. 무대에 섰어요. 75세 할머니 은나가 무대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은나입니다. 75세 할머니, 두 아들의 엄마. 그리고 3년 전 며느리에게 요양원 가라는 말을 들었던 할머니입니다. 관중들은 조용했어요. 노인 냄새 난다는 말을 들었던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할 일도 없다는 말을 들었던 할머니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 1847명의 리더로 서 있습니다. 박수가 폭발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75세에도 85세에도 우리는 강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거든요. 누군가 당신을 짐이라고 하거든요. 보여주세요. 당신이 얼마나 강한지. 행사가 끝난 후 수진이가 나를 찾아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어머님, 수진아. 어머님,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3년 전 요양원 이야기했을 때요. 사실 저도 우울증이었어요. 그래, 육아 우울증이었어요. 준호 낳고 나서부터 3년 동안요.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이 지옥 같았어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일어나기만 하면 뭐해요. 사실은 제 자신한테 하던 말이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달라지시는 걸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73세 어머님이 하시는데 제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작했고, 이제 약을 끊었어요. 어머님, 제 인생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진이를 안았어요. 며느리를 안았어요. 고마워. 내 며느리가 돼줘서. 덕분에 나도 강해졌어. 그날 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우리 가족이 다 엄마 덕분에 행복해졌어요. 수진이도 밝아졌고, 준호도 엄마 만나는 걸 좋아하고. 저도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민호야, 네, 엄마. 엄마도 고마워. 너희가 있어서. 엄마가 더 열심히 살게 돼. 그날 밤 남편 산소에 갔어요. 여보, 당신 없이 3년을 살았어요. 처음엔 죽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 알아요. 당신이 제게 남긴 게 뭔지. 아침이었어요. 그리고 복수가 아니라 승리였어요. 며느리가 무릎 꿇었어요. 며느리가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1847명의 리더가 됐어요. 여보, 당신 자랑스럽죠? 당신 아내가 이렇게 강해졌어요. 그리고 나는 깨달았어요. 진짜 복수는 그들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나를 일으켜 세우는 거였다는 걸. 당신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 혹시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었나요? 요양원 가세요. 몸에서 냄새 나요. 매일 할 일도 없잖아요. 혹시 당신도 누군가에게 짐이라는 말을 들었나요? 쓸모없다는 눈빛을 받았나요? 나도 그랬어요. 75세, 과부 며느리에게 버림받은 여자.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1847명의 리더예요. 전국 방송에 나온 사람이에요. 며느리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침이에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무기예요. 그게 승리예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20대든 40대든 60대든 80대든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오늘도 살아있어 감사합니다. 그게 변화의 시작이에요. 승리의 시작. 아침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와요. 부자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젊은 사람에게도, 늙은 사람에게도, 행복한 사람에게도, 불행한 사람에게도 그 아침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그게 당신의 인생을 결정해요. 73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았어요. 83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나이가 몇이든, 당신의 상황이 어떻든, 당신은 달라질 수 있어요. 아침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내일 아침, 혼자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명이 당신과 함께 아침을 기다리고 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그리고 좋은 인생이에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아침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일어나요. 오늘도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